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야, 영상을 이제 매일 안 올리고 주간 지금 시장 분석 영상만 지금 몇 주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야, 이러다 보니까 역시 네, 구독자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제가 이제 영상 안 올린 부분이 있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이 지금 이제 제 예상으로 제가 계속 전망 드렸다시피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종목단에서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래야 종목 분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구독자가 빵명이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주간 시장 분석 영상 중요하니까요. 구독자 계속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잘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제 분석부터, 제 지난주의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재미가 없을 거다, 한 주 동안은. 하지만, 크게 하락장이기보다는, 이게 재미는 없을 거고, 운 좋아야 행복, 재수 없으면은 약간의 하락장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초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했어요. 주초부터 반등을 했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주초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주 후반 내에는 당연히 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 후반에 이제 반등이 조정이 있었고 하지만 제 예상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이제 금요일 미국 장이었는데 옵션 만긴 날이었어요. 이날이 옵션 만긴 날이었고 근데 이날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채권 부분에서 채권이 미국 3개월물이 드디어 4.0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년물은 이게 4.0을 일시적으로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3개월물이랑 10년물이 일시적으로 거의 붙었었습니다. 역전은 안 됐어요. 거의 붙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 10년물이 또 뛰었죠. 예. 그러면서 4.0에서 4.25 근처까지 이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쫓아가면 도망가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어코 3개월, 10년 장단기 역전은 아직은 안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3개월물은 4.0을 넘었고 10년물은 4.25. 지금 현재 예상되는 금리 고점이 높으면 5점대 초반, 그리고 낮으면은 4.75에서 4.5, 뭐 이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2년, 3년물 제가 계속 1년물 추가한다는 걸 계속 까먹고 있는데, 지금 2년, 3년물이 이게 지금 거의 기준금리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고점이 이 단기 1년, 특히 미국 1년 고점이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의 고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결국 4.5 레벨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4.75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물, 10년물 이렇게 튀는 거는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상정 가능한 범위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재밌는 현상은 이번 주에 재밌었던 현상은 이렇게 금리는 떡락을 하는데 증시는 잘 버텼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 날 미장이 반등을 한 부분은 이제 과도하게 뺐던 부분을 되돌리면서 결국에는 옵션 만기 값을 맞췄다. 지금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나스닥 주봉인데 200주선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200주선이 원래 한 만 후반대였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했어도 지금은 이제 올라와서 11,000 초반 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60개월 이동평균선이고 60개월 이동평균선 제가 그 시장 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이제 심한 오버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지지 라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예, 반영을 한 거고 지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상대로였죠. 약간의 움직임이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횡보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횡보하는 장이었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아마 제목을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옵션 미국 우리 그리고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면은 다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열리고 그리고 중간 선거에 거의 임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예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도 마찬가지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이 중소형주들이 먼저 약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약간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종목 분석들 안 드려서 지금 이제 뭐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 드렸는데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어, 이거는 지난주부터요. 지난주부터 이런 무빙들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뛴 거예요. 여기서 17,700원대에서. 네. 지금 고점 이 정도까지도 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근데 뭐 이거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건설사들도 지금 건설사가 이 강원도 이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강원도에 우리 도지사님 덕분에 네 지금 건설사가 또 한번 지금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특히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임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물론 신원종합개발은 아직 잠잠하긴 한데 뭐 곧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또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20%짜리 상승 나왔다가 뭐 나왔다가 그냥 제가 뭐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슬슬 종목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러면서 또 한번 죽였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 이제 다시 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소수지만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다른 종목들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퍼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슬슬 종목단에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수에서는 크게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예.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제 거의 제 예상이 맞아가는구나 하는 확신이 한 7, 80% 이상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무슨 예상이겠습니까? 바닥은 잡았다. 예. 결론은 이제 제 예상대로 2000을 깨고 1900대 후반을 가는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그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런 확신이 7, 80% 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을 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제목으로도 쓰겠지만 자,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길고 긴 조정이 끝나고 진짜 반등의
반격의 시작이 이제 슬슬 다음 주부터 펼쳐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슬슬 반등이 나오면서 11월 달에부터 11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요 2300대 초반에서 중반은 당연히 갈 거고요. 2400대도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 초반 정도는. 네.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가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에너지를 모았다가 또 갈 거냐 아니면은 V자 반등을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V자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확신하기가 힘들죠. 예,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돼서. 근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거의 99%, 제 체감으로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문가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V자 반등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예.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2300대 중반,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빠르면 11월 중순, 늦으면은 뭐 12월이 되겠지만 뭐 근데 뭐 12월까지 갈까요? 이 고작 2,300 가는데 뭐 일단 그거는 뭐 차차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다음 주를 정리를 하자면 다음 주 지수 따라서 큰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나와봤자 뭐 예. 큰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세게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세게 반등을 하는 그럼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너무 과하게 조정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700 위로 회복을 하면은 한번 750대 큰 슈팅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자,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게 이번 주의 주제인데, 다음 주는 그렇게 좀 큰 기대를 하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봅시다. 일단은, 또 이제 수치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금리는 말씀을 드렸죠. 거의 금리의 거의 끝단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라온 수치들이.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도 10년 3개월은 역전이 안 된 게 저는 이게 또 상당히 좋은 포인트다. 이러면은 잘하면 의외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한번 폭풍 랠리 증시의 폭풍 랠리도 이러면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온다가 아니고 열려 있다 아직은. 그리고 금리 단에서는 그렇고, 지금 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와중에 지금 깜깜이 당대회죠.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불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10월 이제 후반 그리고 11월 초에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지표가 자동으로 발표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주봉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 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찐으로 올라가려면 11,000 초반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11,000 초반대를 넘어서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왜냐면 200주선에서도 이 포인트를 넘어서야 돼요. 저는 이번 반등에서 아마도 요 언저리 아마도 많이 가면은 13,000 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가 한 20%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정도의 반등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도 요걸 살짝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11,000대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가면서 그걸 돌파하는 움직임이 그 11월에 나오고, 그러면서 11월에 좀 시장이 세게 반등하는 약간 요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지표로 돌아가면 빅스가 드디어 30을 깨졌습니다. 네. 빅스가 시장 이번에 빠지는 와중에도 30 초반에서 계속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반등하면서 어이없게 30을 툭 깨버렸죠. 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달러 지수가 지금 다시 111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달러 지수 움직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10을 돌파를 하면서 115 근처까지 갔죠. 그래서 120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115에서 꺾이면서 110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110을 하방 돌파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114까지 갔다가 다시 111까지 온 겁니다. 네. 자, 이러면 네, 뭐겠습니까? 네. 쌍봉이죠. 네. 쉽게 쌍봉이에요. 예, 그러면은 고점 신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110을 깨게 된다. 저는 이제 그 움직임이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그러면 좀 달러 지수 하락이 이번에는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예, 그 움직임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유도 네, 90을 다시 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이없게 툭 꺾었어요. 예. 전혀 감산이 효과를 못 발휘한 거죠. 네. 80 거의 깨질랑 말랑 했다가 다시 살짝 또 반등을 했지만 저는 이것도 네. 음. 네, 이번에 그 11월 달에 이것도 의미 있는 77자를 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다. 예. 비트코인도 이번 하락 와중에 잘 버텼습니다. 예, 19,000을 거의 깨지 않았어요. 19,000 간당간당히 지켜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거의 예상대로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진짜 제 예상의 거의 90% 범위에서 움직였어요. 좀 예상을 벗어난 거는 엔화인데 이게 145로 돌파해서 150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 보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 이제 개입이 나오면서 개입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개입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쭉 다시 내려왔어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네. 뭐 하지만 저는 얘도 뭐 150의 고점 결국 아니겠느냐 뭐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이 네 결국에는 다 꺾이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네, 빅스, 달러 지수, 네 그리고 원유, 네 금리, 네 전부 다 꺾이는 움직임들이 나왔고 진짜 지금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은 그래도 그 정도 레벨인데 이게 중요한 이런 저점들 이탈하는 케이스가 11월에 나오면은 그러면 진짜 증시 세게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마 1, 2주 정도는 그 중간에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형주들 아까 우리 봤던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텀에 그런 찬스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1, 2주 이번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좀 중소형주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중소형주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도 다시 종목 분석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다음 주 주간 시장 분석. 자,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네, 저희는 이제 반격에 칼을 갈고, 저는 갈고 있었습니다, 칼을. 네, 그러니 이제 칼을 갈았으니, 네, 이제 뭐라도 배워 봐야겠죠? 네, 네, 다음 주 시장은, 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고요. 네,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더 좋을 거고, 11월보다 12월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물론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 시장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